안녕하세요. 제프로입니다. 저와 함께 분석해 볼 종목은 가온칩스입니다. 자, 1봉 보겠습니다. 상장된 지 1년도 되지 않은 따끈따끈한 녀석입니다. 상장 직후 신고가를 만든 이후 23,000원이라는 확실한 1차 지지선을 완성시키고 과거 저항선이었던 32,700원을 지지선으로 바치려다 조금 하락하면서 22평을 지지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종가가 21선을 이탈하지 않고 횡보한다면 역사적 신고가인 39,500원을 돌파하러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고, 역사적 신고가를 상승 돌파한다면 그 위로 저항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수익 실현 매물을 어떻게 소화하고 주가를 견인하는지 지켜보면서 분할 매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으로 주봉 보겠습니다. 하락 추세가 끊어지며 23년 1월 2일 주에 하단 박스의 지지선을 만들고 하단 박스의 저항선을 돌파한 이후 23년 3월 13일 주가 돼서야 하단 박스의 저항선을 정확히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23년 2월 20일 주의 고점인 32,700원을 기준으로 과거 시점에 유효했던 저항선임을 확인할 수 있고, 현재 그 저항선을 지지선 삼아 주가가 횡보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지선을 깨지 않고 버텨주는 것이 관건이겠지만, 주봉 특성상 아래 꼬리가 길게 잡히는 경우는 꽤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주봉이 마무리되는 금요일 종가가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텐데요. 지난주 윗꼬리가 긴 음봉으로 종가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하락 추세가 꺾였다고 볼 수는 없지만, 32,700원 혹은 5주선인 35,000원 부근을 지켜준다면 하락 추세가 멈췄다고 보긴 어려우나 언제든 상승 추세로 전환시킬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자, 꼭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기업 분석입니다. 다음 재무제표입니다. 매출액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재무 비율입니다. 부채 비율에 비해서 유보율이 상당히 좋게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21년 유보율이 급하게 줄었습니다만 22년 다시 일정 부분 회복한 모습을 보여주네요. 올해는 큰 악영향 없이 지나갈 것 같습니다. 다음 지분 분석입니다.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57.66%로 낮지는 않지만 나쁘지도 않은 상황으로 추리됩니다. 시퀀스타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가온칩스는 국내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 중 삼성 파운드리를 이용하는 팹리스의 87%에 달하는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가온칩스가 수행한 삼성전자의 28에서 5 나노미터의 하이엔드 공정 관련 프로젝트의 수는 2022년 기준 200건을 넘어설 정도로 높고, 칩의 초기 설계에서부터 양산에 이르는 전 과정은 물론 지식재산권 공정 최적화, 무결성 평가 등의 넓은 범위의 솔루션도 턴키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경쟁력이 판단된다네요. 현재 가온칩스의 개발 및 양산 매출 비중은 7대 3이고, 양산 프로젝트가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시점인 2025년이 되면 드라마틱한 실적 성장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뉴스입니다. 가온칩스는 팹리스 기업인 ARM의 회로 설계와 파운드리 기업인 삼성전자의 양산을 지원하며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시스템 반도체 전문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인데요. 삼성전자가 ARM 인수와 관련해 소프트뱅크 회장을 만났다는 점, 향후 양산 프로젝트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게 됨에 따라 매출의 극대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ARM 모바일 칩 설계 분야 점유율이 90%에 이르는 영국의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입니다. 다음 세 번째 뉴스입니다. 가온칩스는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서 일본 현지법인 가온칩스 재팬 설립을 공표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HPC, AI 및 차량용 반도체 산업을 주요 타깃으로 삼아 해외 시장에 침투하겠다는 전략을 포고했습니다. 다음 네 번째 뉴스입니다. 가온칩스는 텔레칩스와 59억 원 규모의 주문형 반도체 설계 개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뉴스인데요. 과거 시점에 매출 뉴스를 현재 시점에 와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유는 지난달 3월 17일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고 재료 소멸로 이어지기 때문에 차트상으로 주가의 하락으로 이어졌을 수도 있었지만 되려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다른 수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여력이 남게 된 것이고 더 큰 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 시장 성장성의 기대값이 생긴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일봉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상장된 지 1년도 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변수가 많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가깝게는 유상증사, 감자 등이 있을 수 있고 멀게는 상장 폐지까지 기업이 운영된 기간과는 별개로 상장 이후 투자자들에게 어떻게 비추어질지는 알 수 없기 때문이죠. 나쁜 예로는 기업 사냥꾼이 회사를 비교적 싼 값에 인수해 상장시키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것도 꽤 빈번하게 말이죠. 그래서 큰 금액을 투자하는 투자자들이나 중장기 포지션으로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은 상장된 지 1년이 되지 않은 종목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최소한 상장 이후 1년간 포괄손익과 부채 청산 여부 등을 확인한 이후에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제 프로와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런 리스크가 없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 이유는 저희는 주가가 상승하고 돌파해야지 매수가 가능하며 짧게는 데이 트레이딩에서 길게는 단기적 관점으로 최소한의 시간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추구하는 최프로와 함께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의 매매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최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